제41회 전국 만해 100일장이 2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예선과 본선을 나눠 진행된 올해 대회에선 본선 진출 200여 명의 학생 중 고양예고 박영주 학생이 만해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인문한국 HK 사업이 10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과 지역이라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통합해 불교학의 특성을 정립했다는 평가입니다. 연구 인력 양성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960년 다람살라에 뿌리를 내린 티베트 망명정부가 티베트 인민대표회의 창립과 민주주의를 선포한 날을 기념하며 독립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티베트인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난 지 7개월째입니다. 한국 불교계가 유엔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입니다. 군부 포갑에 국민들의 저항의식을 담은 엽서를 제작했습니다. 경주를 천년고도의 옛 모습으로 복원해 동양의 로마로 만들겠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까지 제정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호돌이 아빠 김석기 의원을 화쟁의 한국 정치에서 만났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9월 6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제41회 전국 만해 100일장이 2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예선과 본선을 나눠 진행했는데요. 본선에 진출한 200여 명의 학생 중 고양예술고 박영주 학생이 만해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장에 안홍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지난 4일 경상북도청 동락관에서 41회 전국 만해 100일장 본선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100일장이 취소되면서 2년 만에 개최된 올해는 감염병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예선과 본선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예선은 지난달 각 권역별로 치러 심사를 거쳐 이날 본선이 치러졌습니다. 전국 만해 100일장은 항일 역사 중심에 서 계셨던 만해 한용원 스님이 숭고한 뜻을 드리기 위해 개최되고 있고, 오늘 여러분이 종이 위에 한 잔 소중한 담아줄 소중한 글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데 큰 빛이 될 것이며, 만해 스님의 민족애와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1979년 3월 1일 처음 개최된 전국 만해 100일장이 올해 41회를 맞았습니다. 올해 창립 100일주년을 맞은 대불청은 매년 개최해온 만해 100일장은 국내 최다 인원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100일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79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어느덧 41회째를 맞이한 전국 만해 100일장은 3.1 독립선을 기념하고 만해 선사의 민족애와 문학 정신을 기리며 매년 발전해 왔습니다. 만해 100일장 본선 시제는 엄마와 여름, 변신, 혼자 해변, 내일 총 5개 시제어가 주어졌습니다. 예선에서 전국 700여 명의 참가자들을 제치고 본선에 진출한 196명의 학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적막함 속에 뜨거운 창작의 시간을 보낸 제41회 만해 대상인 대통령상의 영광은 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박영주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주제가 변신이었는데요. 삶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을 이제 그 여성 등장인물들이 시체 역할의 배우로 나오는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수식이 붙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41번째 열린 만해 100일장에 조계종 포교 원장 범해 스님은 영상을 통해 축하를 전하는 한편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과 주호영 국회의원, 안도현 시인 등 각계 인사들의 격려와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해마다 수천 명의 지원자들이 참가해 만해 스님의 민족사적 정신을 되새기고 만해 100일장은 창작문의 발전에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지난달 29일 원적에 든 은암당 고우대 종사 초제가 지난 4일 문경 봉암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초제에는 봉암사 주지 진범 스님을 비롯해 봉암사 태고선원 대중과 유발 상좌 등이 참석해 영정에 차를 올리며 대종사의 입적을 추모했습니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한국 불교의 선풍을 진작해왔던 스님의 발자취를 회고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스님의 49제의 2제는 봉화 금봉암, 3제는 충주 석종사,
사제는 공주 항림사, 오제는 봉화 축서사, 육제는 고양 흥국사, 칠제는 문경 봉암사에서 봉행할 예정입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의 인문한국 HK 사업이 마무리되며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준 높은 불교학 연구는 물론 학술 활동 전개 등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인문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인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의 인문한국 HK 사업,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2011년 처음 시작해 10년의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전국에서 단독으로 인문사회 분야 HK 사업단으로 선정된 뒤 글로퀄리티의 한국성, 불교학의 문화확장 담론이라는 연구 의제를 진행했습니다.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화시켜온 불교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국형 문명 패러다임을 보편사적 관점으로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과 지역이라는 보편성, 특수성, 통합의 차원에서 불교학의 특성을 정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퀄리티의 한국성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10년 아니라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이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실용 불교 진리가 이 인간 생활에 필요한 그런 그 진리가 되도록 HK 연구단은 사업을 지속하며 많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불교의 글로퀄리티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연구 총서와 테마 한국 불교 시리즈를 발간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차례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 수준 높은 불교학 연구와 학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일반 대학원 과정의 한국 불교 융합학과, 지금의 한문불전 번역학과를 개설해 다수의 국내외 학생을 선발하고 10명의 박사 학위자를 배출했습니다. 연구와 교육이 결합된 형태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젠다 수행 과정 중 12명의 전임 교원을 배출해 연구 인력 양성에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총서, 테마 한국불교 10권, 글로컬 한국불교 총서 10권 등을 발간하고 동아시아 4개 대학과 국제학술대회를 정례화했습니다. 그 난해한 부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그 영어로 표현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서양 영어는 그런 깊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서양에 보급시키는 그런 깨어있는 일을 HK 연구단이 개최한 국제학술 대회가 30회에 이르며 HK 아젠다 논문이 ANHCI에 15편, 우수 등재지에 18편, 등재지에 167편이 게재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지난 2일 망명 이듬해 수립한 티베트 의회 창립 61주년과 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티베트 자치구에서는 중국어 수업을 거부한 중학생이 구속되고 달라이라마 사진을 지녔다는 이유로 60여 명이 체포되는 등 중국의 티베트 단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9년 4월 중국의 티베트 지배를 거부한 8만여 티베트인은 14대 달라이라마와 인도로 망명해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1960년 다람살라에 뿌리를 내린 티베트 망명정부는 티베트 불교학교 4곳에서 각각 1명, 3개 전통지역에서 각각 3명씩 총 13명을 선출해 티베트 인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9월 2일 티베트 민주주의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지난 2일 정치대표 펜파 체링 등이 참석한 가운데 티베트 인민대표회의 창립 61주년과 1975년 9월 2일 선포한 민주주의 창립 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As said, unlike the past system in Tibet, it's extremely important to establish a democratic form of governance based on harmonious blend of spiritual and political values. 펜파 체링은 성명서를 통해 티베트 망명정부 수립과 종교와 정치 분립 등 민주화 과정을 되새기며 티베트 전통을 지켜온 노력을 강조하고 독립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Tibet's religion, culture, language and tradition, for which we remain deeply grateful,
It is this strength that unites the Tibetans in exile and keeps alive the freedom struggle. It is the common wish in our hearts to reunite in Tibet, and we would like to appeal to our brethren in Tibet not to lose their determination. 성명서 낭독에 이어 총리 장학금 수여, 기념 공연 등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수촨성 티베트 자치주에서는 20여 스님과 신도 40여 명이 달라이라마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혐의로 또다시 체포되는가 하면 같은 시기 중국어 사용을 거부한 티베트 중학생 2명이 체포되는 등 중국의 티베트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200일이 넘은 미얀마에서 여전히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규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불교계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유엔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엽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한 지 7개월여가 지났지만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계속된 탄압으로 여전히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나서 군부 독재와 쿠데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 쿠데타 발생 당시부터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해온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불교 행동이 다가오는 유엔 총회에 우리나라 시민들의 지지가 담긴 엽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유엔 엽서 보내기 운동은 불교 행동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각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1만 5천 장을 국내에 배포하며 시민사회운동으로 확대됐습니다. 불교 행동에는 현재 실천불교 승가회와 참여불교 제가연대, 불교환경연대 등이 연대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관심을 받고는 있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다들 잘 몰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유엔 결의를 통해서라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불교 행동이 제작한 엽서는 총 5가지 종류로 각각 군부의 폭압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식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또 9월 20일 제76차 총회를 앞둔 유엔에 미얀마 봄의 혁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엽서 보내기 동참자는 유엔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어로 적어 실천불교 승가회 사무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불교 행동은 오는 10일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엽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각도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사무국이든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낼 건지 어디로 보내는 게 최선인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봄을 맞이하며 시작된 미얀마의 혁명이 어느덧 가을로 접어든 지금 민주화를 먼저 경험한 우리나라 국민의 목소리가 국제사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사슬뜨기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부처님을 사보라는 정근수 작품 전시회가 지난 3일부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정근수 수행센터 붓다숲 지도법사 화담스님은 정근수 수행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사불 수행의 하나로 온 마음을 바늘 끝 하나에 집중하는 염공선의 과정에서 선정과 지혜를 발현하는 수행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상의 불보살과 석굴암 불보살상, 관세음보살 42수 등을 담아낸 이번 전시는 회원 작품 40여 점을 선보이며 통도사 성보박물관 제2전시실에서 19일까지 계속됩니다. 천연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선으로 21대 국회도 입성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구 주민들과 또 BTN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에 이어서 21대에서도 제가
우리 경주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경주 시민과 우리 국민들께 또 불교TV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뜻에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늘 무엇보다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한일의원연맹 간사장도 맡고 계십니다. 2년 넘게 한일 관계 개선의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물론 이제 국민의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한일 관계 개선 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일로로 가게 된 데는 양국 정부의 소위 말하는 정권 관계자, 이 사람들이 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용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권은 또 바뀌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 정부 간의 관계는 회복이 될 수 있지만은 양국 국민들 간에 쌓인 이런 감정들, 반일 감정, 혐한 감정, 이것이 쉽게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일 간의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 국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안보 문제도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 국민에게 끼친 그 일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직시하되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향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외동포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외동포들의 투표를 또 독려를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재외동포들이 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 보수정당에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투표를 독려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재외 국민의 숫자가 270만 명인데 재외 국민이라는 것은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밖에 우리나라 밖에 270만이 살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215만 명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전체 유권자하고 거의 같은 숫자예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투표율이 11%였습니다. 22만 명 가까이가 투표를 했습니다. 대단히 투표율이 낮은데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첫째는 이 투표소를 많이 만들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안 오고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장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라는 내용과 해외 동포들은 우편 투표를 하도록 하자. 제가 그런 법안을 냈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냈고 이 정의당도 그걸 냈더라고요. 이 유불리를 떠나서 이 재외동포가 우리 국민들인데 이분들이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투표율이 우편 투표에서 획기적으로 높아지면 저는 저희 당 후보가 불리하지 않다고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완경 조감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경주 신라환경 복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신라환경 복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없는 법을 새롭게 제정을 한 것이죠. 경주를 통일 신라 시대의 모습으로 다시 복원을 하자. 정부가 의무적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법입니다. 신라 환경의 핵심 환경 유적, 다시 말하면 왕이 거주했던 왕궁, 그 다음에 불국사와 같이 신라 최대의 사찰이라고 일컬어진 황룡사,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80m 높이의 순수한 구청 녹탑, 이것이 다 복원이 되면요 경주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정부가 15개의 핵심 환경유적을 복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복원되면 경주는 지금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경주가 그야말로 세계적인 역사, 문화 도시로서 위상이 올라가는 거죠. 1차 시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법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매 5년 단위로 종합 복원 계획을 수립해서 완전히 그 법에 있는 복원이 완성이 될 때까지 정부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이 복원 계획은 그야말로 경주의 역사를 쓰는 획기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 20대 때 이 법을 제가 만들어낸 데 대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의 마스코트 포돌입니다. 여기도 지금 포돌이 인형이 있는데요. 99년 당시에 어유님께서 이 포돌이를 제안을 해서 마스코트가 됐다라고 합니다. 좀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하시게 됐는지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총경으로서 서울의 수서경찰서장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 경찰이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경찰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것이 포돌이였습니다. 친절하고 공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경찰의 모습을 어떻게 해서 담아낼까? 제가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 우리나라 최고의 만화가인 이현세 화백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현세 교수가 흔쾌히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우리 포돌이 포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돌이를 만든 데 대해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제 이메일 주소도 포돌이 파파로 되어 있습니다. 포돌이 아빠. 제가 만들었으니까 포돌이 아빠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이 우리 국민들께서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불자 의원으로 또 이제 국회 정각회 회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1대 국회의정 활동에 목표가 있으시다면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지켜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하고 이제 지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주를 통일신라 시대의 모습으로 복원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 빨리 그 시기를 당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꾸준히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1대 총선거를 치르면서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경주를 동양의 로마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경주가 로마같이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제가 꾸준히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불국정토를 꿈꿨던 신라 왕경의 복원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대한민국의 불국정토를 위해서도 불자 의원으로 또 많은 역할과 노력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